안녕하세요. MSG 언니입니다. 첫 영상은 가장 자신 있는 닭볶음탕을 준비하였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제가 말하는 거는 양념장이나 조미료가 있다는 가정하에 닭과 야채 정도만 샀을 때 10,000원을 잡았고요. 사실 양념장이 아예 없으시다면 양념장이랑 조미료를 사다 보면 10,000원이 넘겠죠. 하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누군가한테 귀중한 식사 대접을 할 때 괜찮은 요리.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요리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재료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절단된 닭과 닭도리탕용 닭과 파, 마늘, 양파, 깻잎, 고구마, 감자, 청양고추, 통마늘,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고추장, 간장, 참기름, 후추, 다시다, 다진 마늘, 고춧가루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닭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요. 일단 닭을 먼저 씻고 나서 저렇게 물을 담근 다음에 통마늘을 좀 한 주먹보다 조금 작게 넣어서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끓이고 나서 그 물은 저는 버려주는데요. 끓이기 전에 후추 약간하고 밑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제 간이 이제 졸이다 보면 속까지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소금을 먼저 넣고 한번 끓여주면 나중에 양념장도 간이 적당히 배어서 맛있게 돼요. 저는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밑간을 하고 끓이는 사이에 야채 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야채를 닭을 한번 끓이는 동안 야채 손질을 하고 최대한 썰어놔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양념장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쁜 여자는 1년이 가고 착한 여자는 10년이 가고 요리 잘하는 여자는 평생 데리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남자 때문에 요리를 잘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못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도 내 아이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정도의 요리 실력이 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저는 MSG 언니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게 사실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던 그런 음식을 육수를 우리고 장시간 정성을 들인 음식을 하기에는 정말 재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다 어 뭐 다시다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다시다를 적당히 쓰면 굳이 육수를 만들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가 많더라고요. MSG가 나쁘다 좋다 말이 많지만 꼭 나쁘다는 의견 말고도 먹어도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차라리 맛없는 요리를 먹느니 먹고 싶은 요리 먹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다시다 같은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채 손질을 해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너무 작게 썰면 삶다가 으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깍둑 썰기로 좀 크게 사각형으로 썰어주고 파 같은 경우는 어슷썰기를 하고 깻잎은 좀 가늘게 채를 썰거든요. 이제 지금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닭을 한번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동안 저렇게 이제 야채 손질을 합니다. 근데 저게 저렇게 제가 빨리 써는 건 아니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2배속으로 돌리다 보니까 정말 누가 보면 엄청 빨리 야채 손질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근데 첫 영상이다 보니까 줄이고 줄인다고 했는데도 10분이 넘어가다 보니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닭볶음탕 레시피를 알고 싶은데 너무 영상이 길다 하시는 분은 제가 내용에 밑에 재료랑 순서를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요. 본문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텍스트를 넣는다든가 자막 넣는 작업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짬짬이 집에서 해먹는 음식을 그때그때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영상도 예쁘게 찍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닭이 한번 삶아지면 저렇게 한번 삶은 물은 버려주시면 돼요. 이제 뚜껑을 잘못 잡고 하면 닭을 다 쏟을 수도 있고 김이 뜨겁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닭을 다 삶고 나면 양념장을 저는 만드는데요. 고추장 2숟가락 정도를 넣어요. 그리고 간장을 한 3숟가락 정도. 사실 그람수를 어떻게 양념장을 재서 하겠어요. 레시피를 한다는데 눈찜작 숟가락으로 보통 하죠. 둘.
셋 요런 식으로. 근데 조금 넘치는 것까지 하면 3숟갈 반, 4숟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을 저는 이제 기름기를 이제 제거를 했잖아요. 한번 삶아서. 그렇기 때문에 양념장에 저는 참기름을 1숟가락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좀 고소하거든요. 그리고 저게 다시다예요. 다시다가 보통 오래 보관을 하면 다 굳어버리잖아요. 케찹병이 입구가 좁아서 저렇게 쓰면 금방 안 굳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다 한 반 숟갈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저는 요리에 무조건 마늘을 듬뿍 넣습니다. 한 거의 2숟가락에 가깝죠. 근데 사실 요리를 못해도요, 마늘만 많이 넣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고기 요리는 잡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마늘만 많이 넣어도 사실 맛있더라고요. 저는 설탕 같은 경우는 많이 넣는 편인데, 양심상 브라운 자일로스 설탕을 쓰고 있어요. 뭐 당 섭취를 좀 줄여준다나 뭐 광고에는 그렇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조금 양심상 좀 조금이라도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자일로스 브라운 설탕 쓰고 있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고추장 2숟가락, 간장 3숟가락, 그 다음에 설탕 2숟가락, 다진 마늘 2숟가락 정도, 그리고 맛술 2숟가락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하면요, 참기름도 1숟가락 들어가고, 요렇게 하면 양념장은 끝나요. 그리고 물을 좀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넣고 섞어서 국그릇으로 저렇게 한 그릇 정도를 양념장을 만들거든요. 이제 양념장 만들어 놓고 나머지 손질 못했던 야채를 깻잎을 썰고 있습니다. 깻잎이랑 청양고추,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청양고추 뭐 2개에서 3개 넣으시면 돼요. 이게 자연식품이다 보니까 어떤 거는 3개만 넣어도 3개를 넣어도 안 매운데 어떤 건 또 2개만 넣어도 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2개 넣어보고, 너무 안 맵다 그러면 하나 더 넣으세요. 자, 이제 야채랑 양념장이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아까 한번 삶은 이제 닭고기에 고구마랑 감자를 먼저 투입합니다. 투입을 하고 나서 이제 양념장을 여기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장이 좀 처음에 부었을 때는 좀 희비덕덕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투리인가? 아무튼 좀 하얘서 과연 이게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닭도리탕 같은 경우는 좀 졸여서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야지 양념이 잘 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야채에서도 물이 어느 정도 나와서 저 정도만 넣어도 이제 물이 자작하게 생겨요. 그래서 양념장을 싹싹 긁어가지고 저는 부어주고 나서 일단 양념이 잘 배도록 저렇게 한번 뒤집어줘요. 잘 섞이도록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고, 이제 센 불에 하면 좀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중불로, 중간 정도 불로 한번 또 끓여줍니다.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글보글 졸여주기만 하면 되고, 중간에 이제 고추, 청양고추랑 양파, 뭐 깻잎 정도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양파도 채를 써는 것보다 저렇게 감자나 고구마처럼 약간 깍둑썰기 하듯이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살짝 또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고 한 번 또 이제 졸여주는 거죠. 졸이다가 어느 정도 양파가 익었을 때 그때 이제 또 남은 야채를 투하하는 거예요. 뚜껑을 이제 이렇게 덮고 어느 정도 익었나 확인도 할 겸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죠. 눌러붙지 않게. 그리고 이럴 때 중간에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사실 뭐 SNS에 나온 요리 레시피대로 해서 맛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저도 뭐 그람수 지켜서 뭐 해봤는데 이게 사람 입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일단 짜게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간을 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싱겁다 그러면 간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은 액체이기 때문에 저기다 조금 첨가해도 금방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이제 1차적으로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는 것보다 저처럼 1차 간을 한 다음에 간을 한번 보고 좀 싱거울 때 간장을 조금 더 넣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양파랑 다 익고 감자도 거의 익어가기 때문에 금방 영상처럼 깻잎이랑 파, 청양고추를 투하했습니다. 투하하고 나서 저렇게 한번 더 뒤집거리고 나서 이제 완성이에요. 졸이기만 하면 참 쉽죠. 근데 이제 색깔이 너무 좀 희비덕덕하다 보니까 맛깔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반 수저 정도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닭도리탕을 고춧가루로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라도 스타일은 사실 고추장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을 사용한 닭도리탕을 좋아합니다, 일단. 그리고 깻잎이 들어가면요. 아, 이 맛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잡내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지금 고구마를 넣었잖아요. 고구마가 이제 익잖아요. 아, 너무 꿀맛이에요. 꿀고구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좀 맵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 조금 청양고추를 뺀다든가 고춧가루를 좀 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달달하게 맛있겠죠. 근데 이제 얼큰한 거를 신랑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청양고추랑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었어요. 근데 뭐 오늘 그렇게 맵지 않게 잘 된 것 같아요. 국물이 이제 자작하잖아요. 근데 닭도리탕이랑 이제 야채, 감자, 고구마를 건져 먹고 나서 남은 국물에 밥을 또 비벼 먹으면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저 국물에 뭐 계란 넣고 김가루 넣고 김치 조금 잘라서 다져서 잘라서 넣어서 밥을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사실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닭도리탕을 많이 했는데요.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 닭도리탕에. 정말 이 닭도리탕은요.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한번 이제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